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번에 2011년도 우리 행정감사를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뭐 달리 좀 우리 의원님들이 제2도시환경위원회는 아마 초선 의원님들이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과 또 같이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 아마 전보다 아주 얼등하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냥 어떤 그 야단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제안을 많이 주면서 우리 2012년도를 대비하는 이런 아마 행정감사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를 시금 적발해서 과징금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이행금을 내보내든지 이런 적발했던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고요. 모든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5년이면은 모든 게 다 만료가 되는 건데 특히 우리 시의 항공 촬영은 20년 된 것을 시금 적발해서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시효가 5년으로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은 좀 양성화시켜서 우리 주민들 또 그런 그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을 읽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아마 시정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도로 조명료가 제정된 지가 오래됐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율을 좀 이상하게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공시지가를 일반 주변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잡고 있고 또 밀집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이분들이 수입이 많을 거다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전국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통신사라든가 이런 가스공사, 한전 뭐 여러 가지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게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원시가 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작물 시설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려면 수원시가 하수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하려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설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전 같은 경우는 50% 부담도 있고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허가를 해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관선 시절에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함부로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위임해서 하는 시장 군수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민선 시절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안 주고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는 법을 중앙정부가 만든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 소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소송을 한번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취지로 한 건데 이 문제는 딱 빠져 있어요.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뭐 명확한 건 모르겠는데 국가가 이런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 인프라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세수가 우리 국가 예산이 한 6%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투자한 인프라로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모범 화장실 문제는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민 방문회를 맞이해서 지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모범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예산이 집행된 게 좀 문제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대형 마트나 어떤 대형 상가 시설 같이 자기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충분히 그 서비스만으로도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규모는 글쎄 이제 세금의 혈세라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규모는 그리 뭐 크지 않은 규모긴 한데 다 합하면 전체 규모를 합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뭐 한 9억 정도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 예산에서 2012년도부터는 지금 50%를 일단 삭감했고요. 본 예산 심의 때 예결특위를 통해서 아마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아마 그것에 대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그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있고 또 그 공모 사업을 도와주는 우리 마을 만들기 르네상스 센터도 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심사하고 하는 우리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우리 그 예산을 당초 예산을 7억 5천 정도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은 90여 사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53건만이 채택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4억 한 5천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예산을 10억으로 늘렸습니다. 좀 더 역점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번 12월 달에 그 매뉴얼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확대해야 할 것은 확대하면서 명년도 사업에는 소기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거 이제 공무원 위주로 이제 견학을 가고 해외 견학도 가고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일반 그 공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주민 위주로 이런 홍보 사업 그 견학이나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 마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의 문화를 갖고 가는 이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우리 수원시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돼서 아마 전국의 그 롤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가 들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사가 있고 건설사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회사가 뭉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중에 중간에 이 회사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초래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네버빌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흉물이 되어버린 아파트가 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갔다 그 주위에 또 그 방음벽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회사가 사고 자체가 설계가 다르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 도로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되는데 전봇대는 도로 쪽에 있고 가로등은 또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있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심지어는 가장 작은 예입니다만 그런 불편함. 또 하나 여러 회사가 경쟁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는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률 문제 있고 또 계약률 또 입주율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입주한 지 한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입주 자체가 한 50에서 70% 된 이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기반시설, 또 기반시설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수 있게끔 기반시설 자체도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흥포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안에 지구 단위 허가 구역 내에 철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탑도 이 장기간 끊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말 각 부서 간에 정확한 협조와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게 철저하게 좀 검토 후에 지구 단위 인가를 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행부에서는 이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구도심권의 그 상업지역이 약 수원시 절반 이상이 구도심권에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는 상업적 그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수원 화성이 문화재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고도 제한 뭐 이런 그 부분에서 그 높이 사업 지역이 진짜 그 기능을 갖다가 고도 제한이라든가 모든 그 용적률이라든가 그 사업 지역의 그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살려주지 못하고 지금 30년서부터 한 40년 전에 그 구도심권의 그 사업 지역이 지금 그대로 다 존치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지역을 전부 빼놓은 상태에서 그 주변에 전부 재개발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상업 지역의 그 땅값이나 뭐 모든 면에서 비싸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한 30m 내지 40m가 전부 상업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재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입주가 다 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다 돼서 입주가 됐을 때는 그 도로 기능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다가 지금 상업지역이 지금 중심에 포진하다 보니까는 이 수원시의 전체 그 상업지역은 역세권으로 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에 그런 그 가치라든가 이걸 갖다가 그 이제 땅값이 많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를 아마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업지역만이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다시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우리 수원시의 전체 그 역세권에다가 상업지역을 갖다 재배치해서 이 수원시의 100년을 갖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을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상업지역을 재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수원 지역에 네,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3개구는 용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8달구는 이제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에서는 아마도 8달구 쪽도 용역으로 가는 쪽으로 요즘에 이제 일단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태인데요. 저는 또 8달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말한 그 간이 수거 집화장은요, 그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에서 지금 그 에코스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지금 전체 수원시에 몇 개 안 되게 이제 일단 시범으로 했는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2천여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큰 비용이기도 하고 또 해놓은 상태가 그 관리랑 뭐 비용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많이 들기도 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주변에 이제 시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작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그 방법인 것이 이런 미니 그 수거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시에서도 한 50여 개를 이미 만들어서 작년 11월, 그러니까 올 11월이네요. 11월에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이후에 그 배치된 곳을 가보니까 사실은 또 그 실시하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군데 갖다 동에서 배치를 2-3군데씩 해서 갖다 놨는데 가보니까 동 사무실 뒤쪽에 도로 제자리에 와 있는 것들도 있었고 보니까 일단 실시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 놓지 말라 그래서 다시 또 걷어들인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잘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하나 만드는데 뭐 그 형광등이나 뭐 폐건전지 함까지 해서 한 4, 50만 원이면은 충분히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마다 점차 확대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동에 지금 뭐 한 4, 50개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확대되다 보면 그 통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자리 배치는 통장 님댁 앞에 쪽에 놓기로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은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관리는 동네마다 이렇게 폐박스를 주스러 다니는 이제 경제가 어려지면서 그런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하나당 배치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생겨지는 그 재활용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관리를 하게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주변을 청소를 잘 하게 하는 거로 책임을 지워준다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청소 행정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청소 행정에 대한 기계를 쓸 거냐 사람을 쓸 거냐 그것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물론 과거에 그것이 2007년도에 그 대행으로 대거 바뀔 때 그때 한번 그 효율성에 대해서 토론한 이후에 몇 년간 되지 않고 그 대행업체만 몇 개의 대행업체에만 집중해서 지금 청소행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 청소행정에 대한 적정한 인원수 그리고 과연 대행이 정말로 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공공서비스 영역에 책임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성을 얼마나 다하고 있느냐에 그 여러 가지의 이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해서 조사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서 이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야 된다. 제가 의원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시에서 시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비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모든 그 시설에다가 접근성을 가졌었는데 MT는 이제 기계적 처리고요. MBT는 거기에 이제 그 MT 방식의 B라고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게 한 처리 방식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해가지고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집행부에서 저 MT하고 MBT에서 이제 사전 설명회도 있고 그러면서 운영비가 어디가 좀 덜 들어가나 또 어느 게 효율성 있나 이걸 따져보면서 MBT가 집행부에서 이제 그 용역 중 결과 MBT가 그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인들하고 이제 그 사전 설명회 들으면서 그러면 MBT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그 MT하고 MBT하고 하면 BT가 한 처리 시설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까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줘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이제 상의하는 과정에 그 집행부하고 용역하고 반대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MT 시설도 한번 견학을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제 어떤 처리 시설이 수원의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좋나라가지고 관심을 두고 이제 연구한 결과 수원시 이제 그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우리 그 소각 시설은 그 일반 쓰레기에다가 음식물하고 섞어서 이제 소각 처리하는 방식인데 그게 옛날에 졌을 때는 이제 그 방식이 맞아가지고 지금 구도심에서도 그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수거는 잘 되는데 수거했을 때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이유가 소각장에는 이제 그 함수율이 50% 이상이 있어야 그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각 처리 시설로 이제 수원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노후화되면서 또 환경부에서 그 MT나 MBT,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을 갖다가 권장하는 이유는 그 쓰레기를 그냥 소각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연료화하는 그 처리 방식을 이제 환경부에서 채택을 해서 MT냐 MBT를 갖다 지자체에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원에서는 이제 그 MBT 방식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마음을 굳혔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많이 의뢰해서 그 수원에는 MT가 맞지 않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전문가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MT냐 MBT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원시의 그 쓰레기 성상이 음식물 처리장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도심에서는 그 음식물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하고 섞어서 소각을 하지만 그 재개발 지역이 구도심에 한 20개 정도가 지금 발표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완공이 됐을 때는 MBT 방식으로 왔을 때는 그 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음식물을 갖다가 일반 쓰레기를 갖다 연료화 만드는데 음식물을 투여를 해야 그 MBT 방식이 맞는 건데, 수원시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 현재 공동주택이 한 72% 되는데 거기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화 만드는데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데 굳이 MBT로 가서 운영비를 많이 들어야 되냐. 앞으로 수원시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과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연료화 만드는 데는 처리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MT 방식이 맞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 중인데, 아마 수원시에서도 이 처리 방식이나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그거를 집행하는 그 공직자들이 환경직이면 환경직이 있어야 되고 토목직, 기계직이 이렇게 서열별로 이렇게 자기가 좀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원은 좀 그런 직렬 배열이 요번에 이제 조사한 결과 직렬 배열이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직렬 배열에서도 집행부에다가 좀 정확한 직렬 배열이 있어야 수원시에서 무슨 처리 시설을 하나 선택을 할 때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에 접근해서 간 게 이제 현재 그 MT, MBT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일반 청개구리와 같은 종류를 수원에서 산다 해서 수원 청개구리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수원 청개구리는 유전학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농진청 앞에서 일본에 있는 학자가 농진청에 왔다 나갈 때에 이걸 보고 이게 좀 모습이 다르다 해서 일본에 갖고 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청개구리와 3억 5천 년 전에 유전적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살았던 것은 경기만, 그러니까 수원에서 저 밑에는 평택, 위에는 개성까지, 또 옆으로는 이천까지 이 일대만 살았는데, 이분이 수원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일본에 갖고 와서 등록을 학명 자체의 등록을 수원 청개구리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